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제2장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그 중에서 환상의 자아.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쓰임새에서 이 단어는 파생어인 나를, 나에게, 나의 것, 나 자신 등을 포함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것이 에고이다. 정말 나라는 말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 외부 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자기에 대한 느낌을 자아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렀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에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된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한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난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가짜 자아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장과 다음 장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자아는 무엇인가? 다행입니다. 나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오해의 바탕이라고 해서 어쩌나 했는데 좋은 소식을 알려주네요.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실체를 저절로 알게 되겠죠. 나타나겠죠.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괴물과도 같은 환원주의란 어떤 실체는 그보다 더 간단한 기본적인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전자에 관한 설명을 좀 더 기본적인 후자의 설명으로 대치하려는 사고의 형태. 괴물과도 같은 환원주의적 행동에 의해 무한한 깊이를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가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소리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생각 혹은 그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혼동된다. 그렇다면 보통 말하는 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나를 나에게 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부모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되고 아이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는 쟈니는 배고파요 라고 말하듯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다. 머지않아 아이는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다른 생각들이 이 나라는 생각과 합쳐진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바깥의 물건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즉 물건에, 엄밀히 말하면 물건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자아의식의 옷을 입힘으로써 물건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강렬한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어쨌든 곧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장난감과 물건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다.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의식, 즉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저한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에게 물건이란 것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입혀지는 순간 정말 괴로운 동일시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나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들을 그것에 끌어당긴다. 성별, 소유물, 감각을 가진 육체,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등의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이다. 그 밖에 나가 동일화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등의 역할, 축적된 지식이나 의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준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것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결국 내가 자아의식을 부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때 그것은 당신 안의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대부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한다. 이 사고 과정과 그것에 뒤따르는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나는 없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의미가 이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되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화를 내며 부정한다. 물론 되묻거나 화내는 주체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인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